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낚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낚시화 정말로 필요한가? 나에게 맞는 낚시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즐기시거나 테트라포트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주위에 낚시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신 경험이 있을 테고 낚시화를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낚시화의 종류가 워낙 제한적이고 사실 만드는 회사가 많이 없죠. 가격이 비싸고 또는 주위에서 관리가 어렵다, 발이 불편하다, 또는 안전하나 등산하면 충분한데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낚시하는 상황에 맞는 낚시화, 그리고 낚시화의 장단점, 낚시화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은 한번 풀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낚시화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낚시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목이 짧은 단화, 중화, 그리고 장화가 있습니다. 목의 길이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낚시화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분류는 바로 미창입니다. 미창 같은 경우에는 고무 소재로 된 미창이 있고요. 그리고 고무 소재 밑에 핀으로 된 스파이크 형식으로 된 미창이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 쓰는 그런 스파이크하고는 좀 틀리게 조그만 목 같은 것들이 많이 박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펠트화. 요즘에는 일반 펠트만 나오지 않고 핀 펠트라고 해서 스파이크와 펠트가 같이 합쳐진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 게시판, 구름빙한 이런 천덩어리들 있죠. 이게 바로 펠트입니다. 이런 거를 꼭꼭 뭉쳐놓은 그런 소재로 만든 게 바로 펠트라고 하죠. 이게 펠트에 핀이 박혀있는 이런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소재 차이는 크게 없지만 메이크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신발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신발을 사고 10만원짜리 신발을 산다면 그 가격 차이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신발은 직접적으로 사람 몸에 밀착이 되어서 걷게 해주고 발을 편하게 해주고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낚시화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라는 염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식 걱정도 조금 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낚시화의 특성이 미끄러움에 가장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이 좀 더 편하면 좋겠죠. 자, 이제 낚시화 세 종류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등산화 종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미창이죠. 고무 미창. 저도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쓰고 있지만 고무 미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등산화입니다. 등산화의 가장 큰 장점은 걷고 움직이고 오르고 많이 움직이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발이 아주 편하도록 설계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낚시화들도 고어텍스가 많이 나옵니다. 고어텍스를 쓰는 이유는 하나죠. 방수에 아주 탁월합니다. 장점이라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발이 상당히 편합니다.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바짝 마른 갯바위라든지 테트라포트에서 섰을 때는 고무 깔창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접지력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엣지와 등등 밑에 고무의 모양이 변경돼서 상당히 접지력이 좋은 미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축축하게 젖어 있는 또는 습기가 있다든지 이끼가 있는 그런 곳에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갯바위 낚시 도중에 등산화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다가 한 번쯤은 실제로 미끄러운 갯바위를 밟고 한번 미끄러져 보시거나 또는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미끄러운 갯바위에서는 등산화가 아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거나 바짝 마른 테트라포트에서는 유용할지 모르겠으나 아주 미끄러운 데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고어텍스라든지 방수가 되는 등산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신발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웬만하면 다 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은 스파이크화입니다. 스파이크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스파이크화를 신고 있다가 미창이 다 떨어져서 버렸습니다. 물론 저가형 스파이크화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본은 없습니다. 스파이크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경사가 있는 갯바위라든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발의 무게축이 발끝으로 실리기 때문에 경사 있는 곳에서 스파이크들이 걸리게 되면
꼭 눌리고 있는 한 꼭지점에 힘이 가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좋다면 또 다른 단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빼각 많이 나죠. 뭔지 알지? 바닥이 평평한 곳을 다닐 때, 특히나 일반 평지라든지 평평한 곳에 있을 때는 사실 걸을 때 발바닥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쇠가 계속 닳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체하기가 쉽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가형을 사용을 하셨을 때는 교체하기도 쉽지 않고 밑창 통째로 갈게 되면 신발 하나 사는 가격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교체가 조금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들은 갈기가 좋겠지만 실제로 스파이크화는 요즘에는 사양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핀을 갈기가 좀 불편하고요. 발의 피로도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핀이 필요하시다면 낚시 전문 장화 여러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갯바위에서 쓰기에는 핀 안전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스파이크 안전화라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안전화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설명드릴 것은 바로 스파이크 펠트화죠. 이 스파이크 펠트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펠트가 달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는 펠트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핀도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까지 좀 되어 있네요. 요즘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갯바위용, 갯바위와 다른 곳에 혼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에 가장 최적화된 낚시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격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형도 있고 방수가 되는 형, 방수가 안 되는 형 여러가지 있지만 낚시화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가다 보면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많이 드물고요. 생산하는 제품군들도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가의 제품도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핀 펠트화의 가장 큰 장점은 갯바위의 지형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흡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거친 면들이 울퉁불퉁한 곳에 흡착이 되면서 밀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갯바위에서는 펠트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낚시화의 단점이라면 일단 첫째는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밑창이 상당히 얇습니다. 왜냐하면 펠트의 두께 때문에 밑창이 상당히 얇아요. 밑창이 상당히 얇습니다. 분리하는 형식이 있고 밑창과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찍찍이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핀 펠트화의 가장 큰 취약점,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바로 냄새죠. 이 펠트가 흡착력이 좋은 반면에 이렇게 두꺼운 두께에 안에 물기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밑밥을 쓴다든지 크릴을 받게 되면 냄새가 바로 100% 빼게 되죠. 거의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안 한다고 하십니다. 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면 분리가 되는 제품을 사셔서 바로바로 세척을 안 하시면 신발 넣는 신발통에 같이 넣어 두셔도 신발 전체에 오염이 돼서 같이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 안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냄새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펠트의 두께 때문에 고무창이 상당히 얇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은 제가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10만원대, 20만원대 제품들은 보면 이렇게 밑창이 상당히 얇습니다. 얇다고 하는 것은 신발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신발 착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에 신발 밑창을 하나 더 두 겹으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두꺼운 밑창을 넣어주시는 게 착용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펠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분리가 되는 형식의 펠트를 사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 형식의 펠트와는 비추천입니다. 차에 넣어놔도 차에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네, 오늘은 각 신발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발들마다 좋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사정만 괜찮다면 각 종류별로 다 하나씩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내가 사용할 낚시화가 어떤 것인지, 나는 갯바위에 대해서 크게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나는 크게 필요 없다, 그렇다면 엣지화라든지 여러가지 등산화를 고르셔도 되고요. 낚시 신발은 특히나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절대로 안전한 낚시에는 돈 아끼지 말고 AS가 좋고 품질 좋은 신발을 사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